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지난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선택형 수능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역시나 좀 많았다고 합니다. 서울대를 보니까요. 수시 모집의 경우에 원래 모집 인원보다 132명이 적은 합격자가 나와서 이 인원이 정시 선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결정적고체 합격연구소에서 이 정시 2월로 인한 이 정시 준비 요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였죠.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준비한 2014학년도 대학입시정보설명회가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열렸었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정시 설명회에 많은 관심, 뜨거운 관심 보여주셨어요.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의적절한 입시 설명 계속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한 정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입니다. 이제 19일부터 24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세 번의 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정시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시죠.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정시 지원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정시 지원 접수도 인생으로 보면 공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접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합격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입시계 나폴레옹 UA 중앙교육 평가실장이신 백승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UA 중앙교육의 백승한입니다. 학생들을 보게 되면 수시 모집은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학과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점수에 맞춰서 혹은 대학을 이름만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남은 정시 모집 기간 동안에는 내 적성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로와 적성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신중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정시 원서 접수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 고민이 더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시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시 무료 상담은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방송 상담은 신청이 이미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이 신청 마감은 12월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시 무료 상담 문의는요. 전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정시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된 만큼 이 실제 입시에서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문계열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정시 앞두고 좀 마음이 초조하시죠? 네, 많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어머니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드님 그 원서 접수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입시 공부 좀 많이 하고 계셨나요?
그러게. 아니, 수시 때는 이제 논술 전형을 해서 좀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했는데 정시는 워낙 복잡하고 그래서 아직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역죽게 됐어요. 예. 네. 그 어머님이 궁금하시는 점들 공부 많이 안 하셨다는데 저희가 미리 공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아마 자료 같은 건 좀 많이 찾아보신 것 같은 눈치인데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수시에 이제 경영학과를 논술 전형을 지원했었는데요. 네. 수능이 이제 생각보다 조금 안 나오고 해서 이제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를 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이제 재수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상향 대학보다는 안정적인 대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조금 상담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네. 이번에 네.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점수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가 3.83등급, 수학이 3.66, 영어가 3.16, 사회가 4.68등급으로 평균 3.83등급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2014학년도 이번 수능 성적은요, 국어가 표준 점수 128, 수학이 137, 영어가 123, 그 다음에 탐구는요, 각각 한 과목은 4등급, 한 과목은 1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은요, 가군의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나군의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부 또는 동국대 경영학부, 가군의 국민대 경영학전공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능 점수 보니까 뭐 좋은데 1등급으로 다른 과목은 상당히 좋은데 영어랑 사탐 한 과목이 좀 부족합니다. 아쉬운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데요. 네. 예, 표준 점수의 이제 단순 합은 한 509점 정도 됩니다. 네. 뭐 네. 나쁘지는 않은 성적이고 100분위 단순 합은 이제 363점. 그러니까 4개로 나눠 보면 약 90% 정도 예, 상위 10%에 해당되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강점을 보면은 수학의 표준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수학, 국어, 영어, 사탐 순으로 점수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따라서 사탐의 약점을 보완하고 국어와 수학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런 전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높은 수학 표준 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상위권 대학이나 중상위권 경영학과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사탐 한 과목이 조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한 지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수학 표준 점수가 금방 높다고 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좀 애매한 게 성적이 워낙 편차가 크다 보니까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부터는 점수가 좀 남고요. 네. 그다음에 좀 상위권 대학들은 좀 점수가 오. 아슬아슬하게 모자르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과 이 전공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에 따라서 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좀 뭔가 좀 하나 여쭤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우리 학생 정시 지원할 때 어떻게 대학을 우선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학과를 우선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한 군은 경영학과를 지원하는데 좀 안정적인 대학 좀 원하고 있고요. 과를 조금 낮추더라도 대학을 조금 상향으로 조금 네. 갈 수 있는 대학도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한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상위 10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뭐 인문계는 그냥 대학 위주로 쓰고 자연계는 그냥 학과 위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으로는 국수탐원을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반영하는 대학이 좀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적용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점수의 우리 학생의 위치를 좀 분석하면 어느 정도가 유리한지 또 어느 점수가 유리한지 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을 좀 부탁드리죠.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생은 반영 비율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학 표준 점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네. 현상인데요. 그래서
국수 영사를 고르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표준 점수가 509점인 반면에 네. 국수영을 30% 반영하고 가장 약한 탐구를 10%만 반영하는 곳에서는 514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5점 정도. 상위 누적 백분위로 차면 2% 가까이 차이가 나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은 상위권 대학과 중위권 대학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백분위로 이제 본다 하더라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탐구 과목을 가장 적게 반영하는 네. 30, 10% 비율이 가장 좋은 편이고 또 이제 영어를 35%를 반영하더라도 수학을 35%를 반영할 경우에 또 상당히 높은 그 네. 성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그러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탐을 좀 적게 반영하는 대학이 아무래도 유리할 텐데, 정말 보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어머니, 뭐라고 하던가요? 원래보다 그 성적이 사탐 과목이 좀 안 나온 건가요? 사탐이 이제 3월 모의고사까지는 조금 한과목이 지금 생략 나온 게, 좀 그랬다가 6월, 9월, 이제 9월 모의고사 때는 2등급까지 올라서, 이제 좀 괜찮겠다, 마무리 좀 잘 하면 소홀했구나, 잘 그래. 나오겠다 했는데, 그냥 수능 때 또 4등급이 나와서, 그렇군요. 예. 네. 안타깝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들, 인문계 학생들 특히 경영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그 추가 합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이제 모집 정원이 가장 많은 학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경영학과 추가 모집은 보통 모집 정원의 30%에서 40% 정도까지 작년에 추가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추어서 그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모집 인원과 그리고 실제 그 모집 단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 모집에서 학과 모집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잘 판단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그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경영학과를 이렇게 지망하고 있는데요. 희망대학은 이제 홍익대하고 건국대, 국민대입니다. 희망대학의 특징하고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한번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했던 이제 홍익대학교 가군입니다. 네. 경영학부 83명 뽑고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고르게 반영하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에게 그렇게 유리한 조합은 아닌데요. 네. 학생의 대신에 이제 배치점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치점이 한 507점, 학생의 성적이 한 509점이니까 뭐 적정 내지는 소신 뭐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다군에도 홍익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홍익대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가군에, 가군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건국대입니다. 건국대학교에 이제 경영정보학부, 이름이 길죠. 64명 모집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아서 우리 네. 학생에게 좀 불리한 조합에 해당이 됩니다. 배치점은 이제 515점인데요. 학생 점수가 511점. 그래서 마이너스 4점 정도니까 이것은 이제 상향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또 경영학부 내에 기술경영학과도 존재하는데 여기는 뭐 더 조금 뽑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입니다. 다군에. 국민대학교의 경우에 조합은 좋지 않지만 이 학교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생의 점수가 서구권 대학 내에서 중위권에서는 네. 굉장히 유리하고 상위권에서는 불리한 조합이라고 그렇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는 이제 절대적인 점수상으로 좀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정권이 되지 않을까. 특히 국민대는 100분이 반영을 하는데요. 배치점은 작년도 기준을 고려해서 지금 짠 건데 네. 작년보다는 아마 배치점이 100분위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이제 영어 B형이 30% 정도가 네. 하위권이 안 본 상태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뭐 안정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권인데 네. 홍익대나 건국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 뭐 추천할 만한 대학 어떤 곳을 해주실까요? 예, 추천 대학은요. 좀 어머니가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게 점수상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추천 가군입니다. 어머니 놀라시지 마시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성균관대학교 사범계열입니다. 10명 모집하는데요.
이제 원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학과하고 한문교육과 두 개 과가 있는데요. 네. 한문교육과가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사법계열을 묶어서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일단 뭐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배치점은 519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514점, 모자란 점수는 마이너스 5점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우리 학생의 가시권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네, 판단이 네. 되고요. 그 밖에도 이제 사범계열이 아니면 성균관대학교 가군에서 낮은 학과가 한 2개가 또 있습니다. 네. 영상학과하고 의상학과가 성균관대학교의 전체적인 학과들보다는 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데를 한번 소신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외로 경쟁률과 합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다군에서 조금 안정 지원을 그렇죠. 해준다면 가군에서 소신 지원해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군의 적정선으로요. 숭실대학교 경영학부를 네. 좀 추천해 드립니다. 26명을 모집하고요. 배치점이 이제 505점인 반면에 우리 학생의 점수가 비율상 513점이 무려 플러스 88.2점까지 높기 때문에 역시 이것을 이제 나다군에서 소신 지원을 만들 경우에 상향 그렇죠. 지원이나 소신 지원을 네. 만들 경우에 가군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안정 지원을 해볼 수 있는 네. 전형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나군을 이제 또 살펴보면요. 나군도 역시 또 놀라지 마셔야 되죠.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입니다. 9명 모집인데요. 가군에서는 굉장히 조금 뽑는데 나군에서 9명. 아마 2월 인원까지 하면은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점수 지표는 이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반영하고요. 반영 비율이 역시 탐구를 적게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유리하죠. 배치점은 514점에 우리 학생의 점수가 514점. 따라서 정말 뭐 소신 지원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권으로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광고 홍보학부입니다. 네.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학과에 해당이 네, 되는데 네. 뭐 학교 나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위치가 안산에 있다 보니까 점수가 조금 약하네요. 그래서 우리 학생의 점수로는 지금 무려 12점 정도. 조합도 상당히 예. 좋죠. 학생들은 학생 유리한 조합이 그런 굉장히 조합이라고 볼수 유리합니다. 있죠. 그래서 네네네. 우리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조합의 안정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군? 다군을 이제 보면요. 다군에는 이제 단국대학교 경영학부를 좀 안정권으로 추천해드리는데, 다군의 특징상, 아주 안전하지 않으면 아주 그렇죠. 높은 이 두 개 전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나군에 안정 지원을 한다면 다군에서 홍대 자율전공 정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가나군에, 가군의 성균관대, 나군의 중앙대를 만약에 지원한다 하면은 다군에서 안정권으로 국민대, 명지대, 단국대 정도를 추천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국대 경영학부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조합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그 학생에게 안정권으로 좀 추천해 드릴 만하다 해가지고 지원을 넣어봤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니요, 많이 도움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3승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정시는 1승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3승을 위해서 안정 쓸 필요가 없고 네. 적정, 소신, 이렇게 해서 섞어서 잘 조합을 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선생님이 아주 배분을 해서. 다양하게 네. 지원을 해 주셨으니까 네. 그걸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재현 선생님 마무리를 하면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금방 이금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입시는 가나다군 다 붙는다고 다 갈 수도 없는 거고요. 상향과 안정을 적절히 조화시켜가지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해드린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략 잘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유리한 전형은 영어 탐구 비중이 낮은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수학 표준 점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시 추천대학은 가군의 상향으로 성균관대 사범계열, 적정 지원으로 숭실대 경영학부, 나군의 소신 지원으로 중앙대 사회학과, 다군의 안정 지원으로 단국대 경영학부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1 무료 정식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대 수시 결과 발표를 좀 볼까요, 선생님? 네, 지난 6일이죠. 서울대 입학본부에서 2014학년도 수시 모집 선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수시 모집 인원이 2,816명보다 132명이나 적은 2,684명의 최초 합격자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속에서 지균이 80명이 모자라는 쪽으로, 또 그다음에 이제 기균 마이너스 47명, 일반전이 5명을 덜 선발을 했는데, 네네. 132명의 그 정시 2월 인원을 낸 그것은 이제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자연계열을 지원을 하고 다른 중위권 대학의 의과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빠져나갈 우려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입학본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인재상과 맞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많았다. 지균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에 처음 실시된 AB형 수준별,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수준은 작년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월 인원이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더 뽑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되고 자연계열만 41명이 2월이 됐는데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아. 한 3배 정도가 되는 인원이 현재 최초적으로 2월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좀 하긴 했었는데요. 정시 지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정시 2월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추가 합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다른 학교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그렇죠. 네. 최상위권이 몰리는 서울대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연속적인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대, 네. 고대 이어서 그렇고요. 또 다른 중위권들 대학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 모자라게 해서 2월 인원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수능 최저만으로 서울대 수시가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인데 수능 위주의 정시에서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12일 날 1차 추가 합격, 즉 미등록 충원이 이제 시작이 되고 16일 날 마지막 미등록 충원이 결정이 되고 18일 날 이제 2월 인원이 확실하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2월 인원이 결정된 그 인원을 가지고 정시 지원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게 어쨌든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하고도 이게 직결될 그렇죠. 수 있는 문제이기 낮아질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래서 2월 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일에 이제 발표가 난다고 하니까 네. 그 전까지 이제 전략을 짜 놓으셨다가 네. 18일까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좀 수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짤 때 입시기관의 배치표를 보고서 많이 짜잖아요. 근데 배치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배치표를 무조건 나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 배치표를 만들다 보면은 여러 면을 다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영역별 반영 비율이라든지 가산점 이걸 어디 종이에다가 다 할 겁니까? 말도 안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 합산 점수로 만들어진 자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원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실제 지원 시에는 우리가 좀 좀 더 면밀한 그런 선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치표 등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요. 스스로 지원의 원칙을 좀 세운 다음에 또 담임 선생님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마지막 지원을 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강조했듯이 정시 2월 인원하고요. 지난해 입시 결과 되게 중요하죠.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 되고 마지막은 대학별 환산 점수까지 해본 다음에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맹신하지는 않되 어쨌든 참고를 참고 자료가 하면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게 올해는 아무래도 수준별 수능이 처음으로 실시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 좀 변수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안타깝습니다. 듭니다. 그죠? 네,
점수도 좀 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좀 염두하면 좋을 만한 지원 전략 한 가지 더 있을까요? 근데 잘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한 3장만 그냥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감일자가 있습니다. 네. 마감일자를 꼭 지키셔야 되고 어느 학교는 17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18시에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날 24시에 마감되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것을 갖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서울대, 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가 20일 날이 마감이고 고대가 21일 마감입니다. 제가 잘 말씀해 20일 맞죠? 네. 그다음 20일 고대 서울대가 마감이고 20일, 23일이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와 고대의 어떤 집어넣은 경쟁률이라든가 학과에 대한 그런 것까지 면밀히 살펴서 네. 그 추이를 살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의 경향이랄까요, 눈치 작전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도 끝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표 바탕으로 정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택형 수능이 처음 실시된 만큼 예전보다 좀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연계 졸업생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졸업생이군요. 아무래도 첫 번째가 아니라서 좀 더 신중하고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난번보다 점수가 좀 잘 나왔어요? 지난번보다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네. 어이구, 어떡해.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아쉬운 마음이 크겠지만 그래도 지금 점수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최선의 전략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백승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백승환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졸업생이라서 이제 정시 전략을 짜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예, 제가 지금 가진 점수로 제가 간판만 따였을 때 최고 갈 수 있는 대학하고 공과 계열 중에서 갈 수 있는 최고 대학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이 궁금한 내용을 이제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이제 꼼꼼하게 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학교를 좀 올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자료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학생부 성적을 보게 되면은 국어 5등급, 수학 3등급, 영어 5등급 이렇게 해서 전체 교과 평균이 약 5.4등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능 점수를 보게 되면은 국어 A형 시험 봐서 표준 점수가 96점, 그리고 수학 B가 99점, 영어 B가 97점, 과학 탐구가 화학원 62, 생명과학 원이 63점. 이래서 국수, 영탐 두 과목에서 417점 정도가 총점이 나왔고요. 네. 백분위는 213.5점, 그리고 등급은 평균 등급이 약 4.5등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교 볼게요. 예, 정시 희망대학을 보게 되게 되면은 가군의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그다음에 나군의 전북대 IT정보공학과, 다군의 홍익대 신소재 화공시스템 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성적을 살펴봤는데 어찌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내신과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시험의 네네. 그 성적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학생이 자연계 학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영역별 강점하고 약점을 좀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릴까요? 예, 먼저 수능 분석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의 경우 국어 성적이 가장 낮고요, 과학 탐구 성적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국어 영역 같은 경우 자연계에서 반영 비중이 낮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과학 성적은 높은 편인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학과 영어 혹은 수학과 과학 탐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네.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신의 문제인데 이제 학생의 성적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은 전 교과 평균 약 5.4등급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행인 게 정시 모집은 학생부 반영 비율보다는 수능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적을 보니까 과탐은 2등급대로 우수한데, 그러니까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이런 주요 과목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그러면 동점대 학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유불리를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의 동점대 평균, 즉 이제 학생이 받은 표준 점수에 동일한 학생들의 영역별 평균 점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표준 점수가 417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점된 학생과 비교해 봤을 때 국어 성적은 마이너스 16점, 수학은 같고요. 그다음에 영어는 마이너스 5점, 과학 탐구는 이 학생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 21점 이 정도가 나왔고요. 따라서 4개 영역을 다 했을 때는 국어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이제 국어를 제외한 3개 영역을 봤을 때는 약 16점 정도로 4개 영역보다는 유리한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총점 대비 영역별 평균 점수에서 100분위 점수를 보게 되면은 네. 학생이 214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점대 학생을 보게 되면은 국어는 마이너스 28점, 그다음에 수학은 같고요. 네. 영어는 마이너스 6점, 과학 탐구는 플러스 34점으로 표준 점수와 마찬가지로 과학 점수가 훨씬 월등하게 높았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요인이 있지만 국어를 제한 3개 영역을 했을 경우에는 20 플러스 25점으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보다는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4개 영역을 반영했을 때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3개 영역은 한 영역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런 고지를 이제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랄까, 표준 점수와 100분위 점수를 어느 걸 사용해야 또 유리할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중위권이라든가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뿐만 아니라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점수에서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의 점수를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이제 표준 점수를 보게 되면은 417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생의 점수는 417점이고 100분위는 4개 영역 했을 때 214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동점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220점. 따라서 4개 영역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가 약간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3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 즉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봤을 때에 표준 점수가 321점인데 학생은 100분위가 176점, 그다음에 동점대 학생들은 178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분위 점수보다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리스크 율이 아주 훨씬 적은 것 같아요. 표준 점수는 아주 큰데, 네. 100분위에서 좀 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봤어요? 네. 아, 그런가요? 어디가 있었을까요? 제가 알아본 학교를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제가 알아본 학교는 삼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를 좀 알아봤었거든요. 네, 산업대학교. 그렇군요. 그래도 표준 점수가 유리하다는 건 좀 고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재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의 그 특징과 지원할 때 유의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표준 점수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학생의, 그 전체 학생의 평균점에서 네. 우리 학생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점수가 표준 점수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과목별로 표준 점수의 차이는 많이 납니다. 100분위는 일정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그 표준 점수는 그 과목을 못한 학생들이 많았을 경우에 내 점수가 높으면은 표준 점수가 왕창 올라가죠. 네. 거기다가 이제 대학은 각각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느 대학은 수학을 집중적으로 많이 반영하고 어떤 대학은 과탐을 뭐 이렇게 반영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반영할수록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곱셈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표준 점수는 결국 높을수록 표준 점수가 높은 곳에 많이 반영하는 그런 학교를 고르면은
학생의 점수가 갑작스럽게 확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반면에 이제 잘못 고를 경우에는 확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표준 점수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대부분 또 상위권 대학에서 표준 점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중위권 대학부터 100분위 점수를 많이 이용하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경기대, 전북대, 홍익대입니다. 백승환 선생님, 희망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기대, 전북대, 그리고 홍익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군에서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입니다. 모집 정원은 32명이고요. 네. 전년도 경쟁률은 3.67대 1로 높지 않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학생부 20, 수능 80,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을 보게 되면 4개 영역을 반영하고요. 네. 수학과 영어의 30%로 좀 많이 반영하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약간 불리한 면이 있고요. 그 전년도 합격자 점수를 보게 되면 100분위 4개 영역 합의 점수가 약 300점대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많이 차이 나네요. 근데 이제 학생의 점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 아까 이제 214점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영 비율로 따져서 보게 되면 약 206점 정도로 좀 낮아집니다. 네. 그것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네. 유리한 과탐 반영 비율이 낮고 취약한 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4개 영역이기 때문에 네. 매우 불리하게 매우 작용할 수 있을 불리하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영 비율을 고려하지 않을 때 4개 영역을 반영한 100분 점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약 10점 정도 낮은 낮아서. 290점 이상은 돼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 전북대 IT 정보공학과를 희망을 했습니다. 모집 정원은 10명으로요. 좀 많지는 않죠. 네. 그 대신에 이제 전년도 경쟁률은 7.64대 1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보통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4대에서 5대 1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반영 방법은 학생부 50, 수능 50,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네. 또 이제 학생부 반영 비중도 높은 편이죠. 이것도 좀 고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능 반영 영역 반영 비율을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북대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학생이 지원할 땐 썩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에 합격자 점수를 보게 되면 표준 점수 합으로 봤을 때 약 네. 460점대 있는 학생들이 합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학생의 점수를 이제 반영 비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약 412점으로 이제 실제 반영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또 낮아지죠. 이것도 네. 이제 국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은 취약한 국어가 반영이 되고 이제 유리하게 반영을 받아야 될 과탐 비중이 낮고 그래서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B형과 과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런 가산점을 고려했을 때 수학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플러스 요인은 없고요. 과탐이 플러스 요인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수준을 배치 점수를 보게 되면은 올해는 4개 영역 표준 점수를 했을 때 작년보다 약 10점 정도 낮아진 약 451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조금 모자라네요. 예, 그리고 이제 다군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 신소재 화공 시스템 공학부를 희망을 했습니다. 모집 정원은 17명이고요. 근데 전년도 경쟁률이 다군이기 때문에 네. 서울 소재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14.6대 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반영 방법은 수능 100%를 반영하고요. 네.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 수능 반영 비율은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제 학생이 잘 선택을 하려고 고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수학하고 과탐은 지정이고요.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 중에서 한 과목을 택할 국어를 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국어를 버릴 네. 수가 있죠. 잘 선택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점수죠. 네. 작년도 점수를 보니까 표준 점수로 3개 영역 합이 약 390점 정도가 네. 합격을 한 학생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학생의 점수를 보게 되면은 반영비를 적용했을 때 321점으로 점수가 약 모자라는 70점 편입니다. 정도 모자라요. 그래서 홍익대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네. 많고요. 올해는 3개 영역 표준 점수가 약 380점대에 있는 학생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도전 가능성 말씀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도전 가능성. 예, 도전 가능성을 보게 되면 이제 죄송합니다. 국어를 제한 3개 영역 합산 점수가 홍익대하고 굉장히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겠고요. 3개 영역을 했을 경우 올해 지원 가능 점수는 약 380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조합은 상당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래요. 워낙 점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그런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희망대학이 전체적으로 상향이고 점수 네. 차이가 조금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졸업생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이 그렇죠. 좀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예, 이제 학생이 졸업생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신중하게 선택을 했는데 추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제 가장 유리한 조합, 수학, 영어, 과탐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합이 대학이 어떤 대학이 있는가를 좀 살펴봤고요. 네. 예, 두 번째는 하나는 안정지원, 두 개는 소신지원 할 수 있는 네. 대학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대학은 가능한 한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경기와 예, 통학이 가능한 충남 지역에 있는 학생, 충남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학을 고려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살펴본 대학은 정시 추천 대학은 먼저 가군입니다. 소신 대학은 이제 소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호수대 전기공학과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향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 이제 지금 학생이 받은 점수에서 보통 한 7, 8점 정도로 상향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준별 수능 첫 해이기 때문에 자연계열은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하는 것도 네. 고려를 해서 약간 상향 점수는 좀 높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진대 환경공학과 정도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나군에서는 소신 지원은 백석대 안경공학과 그리고 상향 지원은 상명대 정보통신공학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다군에서는 소신 지원은 호수대 전기공학과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신 지원은 이제 학생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수학, 영어, 과탐을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이 받은 점수 중에서 이제 점수를 한 3점에서 4점 정도를 플러스 마이너스 3, 4점 정도를 보는 게 아마 소신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상향 지원은 한 5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자연계열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마지막까지 고려를 해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그 삼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지원 여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네. 컴퓨터. 산업대학교 산업대학, 삼- 삼육대학교 말씀하신 거죠? 산업대학교. 예. 예. 전반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 학생의 성적이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에 지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좀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졸업생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희망대학과는 조금 점수 차이가 네. 많이 있었잖아요. 현실적인 조합으로 추천 대학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처럼 졸업생인 경우에 정시 지원에 조금 더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금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졸업생의 경우에는 가나다군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뭐 쭉들 말씀을 드렸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나 다군이 있는데 다군에서 안정지원을 하면 안 돼요. 네. 이제 가군, 나군 중에서 안정지원을 하나 해놓고 나서 나머지 가나 중에서 한 군은 소신, 다군에서 안정 내지 소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많이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군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군들의 그 군에서 그 비슷한 학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널려 있으면 제가 뭐랄까 지원한 그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이 많이 그 대학에 지원을 한다면 경쟁률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지 네. 않고 지원을 안 했다. 그러면 내가 지원한 대학에 많이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1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5대1 정도 이상이 넘으면 경쟁률이 센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 상담 마무리를 하면서 백승환 선생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생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과 현실과 좀 괴리감이 좀 많이 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한 번 더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남은 정시 기간 동안에 내 점수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문계열보다는 자연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취업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잘 대학에 들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과가 어떤 학과였는지도 좀 신중하게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 잘 짜보시고요. 오늘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이번에는 꼭 좋은 소식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이금수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연계를 졸업한 남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정시 지원 전략은요, 과탐을 잘 봤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은 것이 좋고,
국어 비중은 좀 낮은 대학이나 될 수 있는 국어를 제외하는 게 좋겠어요. 세계 영역 반영 대학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려할 점은 이제 졸업생이니까 안정하나 소신 적정 각각 하나씩 하는 그 지원 전략이 좋겠습니다. 정시 추천 대학은요, 가구는 상향으로 대진대 환경공학과를요, 나구는 소신 적정으로서 백석대 안경공학과, 하향 지원으로서는 남서울대 산업경영공학과, 다군에서는 소신 적정 지원으로서 호서대 전기공학과를 추천합니다. 올해는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정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가 국내 최정상 입시 전문가와 함께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전문가들의 입체적 분석으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전략을 제시하는 TBS 1대1 무료 정시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명의 학생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근데 수험생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원래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오거나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고려해서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재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차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예, 교차 지원할 때는 크게 2가지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점과 감점 요소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2번째로 이제 정말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전공할 수 있는가 이걸 고려하셔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근데 올해는 좀 교차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수능 지정 영역이 좀 확고한 편이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많아서 교차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정 영역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해 주신 정재원 선생님, 백승한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인 이금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내일은 임상병리학자를 꿈꾸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연세대를 지망하는 졸업생 어머니와의 정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